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화학자의 천재 과학자였다. 하지만 어릴 적 뉴턴의 어머니는 학비를 아까워할 정도로 교육에 무관심했다. 뉴턴의 어머니는 아들이 농부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뉴턴은 수학에서는 미적분법을 창시하고 물리학에서는 뉴턴력학의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이것에 표시한 수학적 방법 등은 자연과학의 모범이 되었으며 사상면에서도 역학적 자연과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가 주장한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라고 하는 역학적 자연과는 18세기 계몽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고향에서 무료함을 달래던 시기에 미적분학, 역학, 광학 등 매우 폭넓은 분야를 거의 혼자서 완성시켰다. 당시의 학문 수준에서 볼 때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비약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창조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비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패스트로 인해 대학에 내려진 강제 휴교령이었다. 근데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뉴턴의 생애 출발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풍이도 일찌감치 아버지를 잃은 그는 재혼으로 어머니마저 떠나가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무슨 연유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생 동안 뉴턴의 행동 반경은 태어난 곳으로부터 240km 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영국을 벗어나기는커녕 그 나라 안에서조차 장거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태어난 고장에서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었다는 얘기다. 뉴턴이 평생 이동한 범위는 북극 꿈의 하루 최대 이동거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뉴턴 하면 위대한 물리학자라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 과학과 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탓에 그가 글로 남긴 것은 대부분 물리학이 아닌 성서 연구에 가까웠다. 쉽게 말해 당시의 시대 정신은 지금처럼 세속적이거나 과학기술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혼돈 그 자체였다. 뉴턴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를 믿고 과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기보다 신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에 가까웠다.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인의 관점이나 상식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는 색안경을 끼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뉴턴은 당시의 시대정신 속에서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전해지는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뉴턴이 연금술에 푹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연금술을 이상한 마술사가 행하는 마법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당시에는 화학이 연금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실험을 하려면 당연히 연금술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처럼 신학과 마술, 과학이 하나의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미적분학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을 간파한 것은 물론 우주 전체를 상당히 정밀하게 기술하는 역학을 완성한 것은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뉴턴이야말로 최후의 마술사이자 최초의 과학자였을지도 모른다. 만유인력의 이론을 완성시킨 프린키피아를 1687년에 저술한 것은 뉴턴의 많은 업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이 책에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에서 뉴턴은 몇 가지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우주 전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학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여기에 우주까지 끌어들여 수학적 정리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뉴턴의 원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프린키피아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현대의 물리역학 교과서와 달리 세상의 각종 기하학 증명이란 증명은 모조리 들어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구체의 중력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뉴턴은 여기서 구를 부피가 없는 점으로 가정의 증명을 전개해 나간다. 이 증명은 태양계 전체의 운동을 계산할 때 태양과 행성을 크기가 없는 점으로 가정해도 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뉴턴의 증명으로 계산은 훨씬 간략해졌고 그것은 천문역학의 진보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프린키피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뉴턴 역학의 세 가지 법칙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그 유명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현재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칙만으로도 우주의 삼라만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는 어떻게 이러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을까?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비롯해 미적분학, 광학 등 그가 완성한 연구의 대부분을 1665년과 24살이었던 1666년에 생각해냈다. 천재에게는 공통적으로 천재성을 꽃 피우기 위한 숙성기가 있는데 뉴턴에게는 바로 이때가 그 시기에 해당된다. 그 무렵 뉴턴은 통 속의 와인처럼 한창 숙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의 숙성 과정을 따라가 보자. 뉴턴이 대학에 다니던 1665년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영국 전체의 패스트가 크게 유행했다. 런던 내에서만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에 육박하자 케임브리지 대학은 감염 확대를 우려해 휴교령을 내렸다.
일단 패스트에 걸리면 회복률이 50%밖에 안 될 만큼 치사율이 높았던 탓에 대학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모두 폐쇄되었다. 뉴턴은 할 수 없이 고향인 울주소프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새아버지가 남겨준 귀중한 노트가 있었다. 그것은 새아버지가 뉴턴을 위해 뭔가를 기록한 노트가 아니라 백지 상태로 있던 새 노트였다. 종이가 귀했던 그 시절에 새아버지는 왜 뉴턴에게 그 두꺼운 노트를 남겨주었을까? 고향에 돌아와 마땅히 할 일이 없던 뉴턴은 심심하던 차에 자신의 연구 내용을 그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메모 수준이었지만 차츰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계산도 하게 되면서 갈수록 깊이가 생겼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방대한 노트처럼 뉴턴은 엄청난 분량의 연구 노트를 기록했다. 20개월간 모든 아이디어를 빽빽하게 담아놓은 그 노트에는 거의 빈틈이 없었다. 그 무렵에는 물리학 이론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연구는 수학과 자연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 이론 분야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뉴턴이 최초다. 2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물리학자에게 공부에 정진해야 할 매우 귀중한 시기다. 그 무렵에 뉴턴은 패스트를 피해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에 파고들 수 있는 몰입기가 없었다면 뉴턴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천재는 하늘 이준 재능이라는 뜻이지만 하늘은 그에게 재능뿐 아니라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시간도 준 셈이다. 실제로 물리학 분야에서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물리학자들을 보면 대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인간이 성장하고 재능을 꽃피우는 시기도 마찬가지다. 만약 학창시절에 도박에 빠진다면 그는 개화 시기를 놓친 채 그대로 썩고 말 것이다. 과학사에서 뉴턴이 재능을 발휘한 1666년은 경의 해로 불린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몰입하던 1905년을 기적의 해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뉴턴은 그 시기에 중력이론뿐 아니라 미적분학까지 정립했다. 수학을 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는 부분이 꼭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분수, 삼각함수, 미분적분이 3대 암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적분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따로 발견했다고 한다. 이처럼 같은 시대에 획기적인 학문상의 발견이 중복된 탓에 미분적분의 발견을 둘러싼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공명 다툼은 유명하다. 어쨌든 뉴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대 수학의 중심으로 떠오른 미적분학을 생각해냈고 나아가 중력이론도 발견했다. 중력이론의 본질은 역제곱의 법칙에 있다. 뉴턴은 중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턴은 커다란 지구를 점이라고 해도 전혀 모순이 없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커다란 물체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 중력이 작용하면 고려해야 될 수치들이 많아져 계산 자체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지구의 중량이 한 점에 집중해 있으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태양계의 천체와 우주 탐사선의 시뮬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뉴턴이 이러한 정리를 증명해 냈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상을 복잡한 그대로 계산해야 한다면 아마도 천체 중력은 계산해낼 수 없을 것이다. 소립자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무리 엄청난 계산 능력을 지녔더라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지금도 미항공우주국이 우주 탐사선을 띄울 때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뉴턴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광학 역시 뉴턴의 업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과학이론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이론에 속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었다. 뉴턴은 빛의 본질은 입자라고 생각한 반면 어떤 과학자는 빛의 본질은 파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때 뉴턴이 불리해지면서 파동설이 우세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1925년에 양자론이 완성되면서 빛의 본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성이 이론적으로 해결됐다. 결국 뉴턴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니다. 뉴턴은 광학과 관련해 물리학과 생리학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실험도 했다. 안구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주위의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그저 물리학적 현상의 하나인지 아니면 눈의 감각 때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눈을 직접 막대기로 찔러가며 연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괴짜 과학자였던 셈이다. 이렇게 그는 고향에서 무료함을 달래던 시기에 미적분학, 역학, 광학 등 매우 폭넓은 분야를 거의 혼자서 완성시켰다. 당시의 학문 수준에서 볼 때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비약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창조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비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패스트로 인해 대학에 내려진 강제 휴교령이었다. 만약 뉴턴이 평범하게 대학에 남아 연구를 계속했다면 과연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난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중력과 지속력의 관점에서 2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그토록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뉴턴에게 주어졌던 20여 개월 동안의 천재의 시간이
그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뒤바꾼 위대한 천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